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KF-22 전투기를 희망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는 본격적인 전투기 초계 계약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이번 16일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을 위한 절차로 수출을 위해 공동개발국가로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초기 형태인 KF-21 블록원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발표 때문인데요. KF-22 전투기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방산 프로젝트로 사업 시작 전부터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는 것과 자국산 전투기 개발 중 어떤 것이 더 실익인지를 논하며 몇 번이나 좌초될 뻔했습니다. 전투기 개발 후 수출이 되지 않아 우리 공군에서만 전투기를 소화하기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며 공동개발 국가를 참여시켜 전투기 수출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게 희망했는데요. 때마침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구매에 애를 먹고 있었고 대한민국과 2011년 T-50 고등훈련기를 수입해 사용해본 결과 대단히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KF-22 전투기 프로젝트에 공동개발 국가로 참여를 확정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KF-22 블록원을 수입하기를 원치 않자 타이 측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동유럽의 폴란드를 가장 첫 번째 수출 국가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파이 측에서는 KF-21 전투기를 비롯한 F-10형 전투기까지 폴란드에 수출이 시작되고 초동 물량을 비롯해 폴란드의 맞춤형상으로 개량된 전투기 제작까지 나서면서 폴란드를 넘어 체코나 스위스, 스페인 등 본격적인 유럽 시장 수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갈수록 긴장되는 동유럽의 정세 속에서 유럽연합, 나토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폴란드의 전투력 증가는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요.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의 슬로바키아과 리투아니아는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공식적으로 체결하였고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폴란드 맞춤형 전투기인 FA-50TL은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체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폴란드 공군이 원하던 최신형 A4 레이더를 FA-50경 전투기에 적용하였으며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곡자형으로 제작되던 FA-50을 KF-22 보라매처럼 반주용으로 제작을 공식 선언하면서 까다로운 전투기 구매자들의 입맛에 딱 맞출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FA-50경 전투기가 자형으로 구성되어 최종 전투기 선정 사업에서 탈락한 경험을 살려 KF-22 전투기는 초기 개발부터 단조용과 독자형을 동시에 개발을 했는데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둔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KF-21 전투기야말로 완벽함을 넘어섰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유럽 시장에서는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유럽 내에서 생산된다는 가장 큰 이점인데 폴란드에서 과감하게 유로파이터 도입안을 최종 거절하고 대한민국의 무기를 채택했는데요. 유럽에서 이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으며 연이어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유럽에서 동유럽의 방패, 군사력 강대국으로 등극한 폴란드가 유럽연합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이어가며 공군체계에서도 역시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심지어 폴란드 정부를 비롯해 폴란드 국방부 장관까지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계획에 대해 필사적인데요. 유럽연합이 제안을 거절함과 동시에 폴란드의 대통령과 대표 방산기업 PGGF가 웹회장 역시 한국산 KF-21 전투기의 부품, 라이센스 생산 또는 한국 내에서 직접 조립하여 KF-21 전투기의 연속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를 폴란드 정부 측이 직접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좋아지고 있고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숫자도 순식간에 늘어나고 있으며 마침내 최첨단 전투기까지 직접 제작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군사력의 숨은 저력에서 유럽은 물론 세계 1위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로 독보적인 분야가 아주 많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미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 F-35 전투기가 실제 가지고 있는 성능이 너무 많이 있어 그만큼 전투기 프로그램의 오류도 많이 발생한다며 우리 미국에게는 지금 필요한 건 F-35 전투기 같은 슈퍼카가 아닌 KF-21처럼 편하게 타고 다닐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은 한 가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유럽산 대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성능 개량화가 한계치에 돌입했다는 점인데요. 기본 베이스가 너무 오래되어 유로파이터를 대신 사용할 최신식 전투기로 폴란드 정부가 KF-21 전투기를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M48 패튼 전차를 무려 5번이나 개량했지만 K2표 전차의 성능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점을 보면 오래된 무기를 개량해봤자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한계치를 넘을 수 없다는 게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문제점인데요. 이번 폴란드에서 희망하고 있는 KF-21 전투기 프로젝트 역시 세계 전투기 경쟁 시장에서 성능과 가성비를 고려할 때 2026년에 개발이 완료돼 KF-21 전투기와 경쟁할 만한 동일 체급의 기체가 유럽에는 없으므로 폴란드에서 차세대 레벨의 전투기 수주전이 진행될 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최종 수주분을 가져갈 것이며 특히 한국산 무기들이 폴란드에서 과반수 이상의 해외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했기에 유럽 내에서도 한국산 무기는 믿을 만한 선진국의 무기, 신뢰성의 무기로 재탄생한 것이 엄청난 장점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폴란드의 방위산업체 PGG에 따르면 KF-21 전투기와 부품 생산 능력을 공유하기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해 유럽 내에서 한국산 전투기 부품 공급 체계를 만들어내자고 먼저 제안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폴란드를 넘어 유럽 수출의 전초전을 위해서 폴란드의 KF-21 전투기 생산 공장을 설립함으로 원활한 전투기 양산 후 인도가 가능할 것이며 폴란드 역시 공장 설립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 창출이 진행될 것으로 양국 모두 윈윈하는 전략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유럽 시장에 대한민국의 명품 전투기인 KF-22 보람의 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인데요. 만약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시 KF-21 전투기가 가장 먼저 전장에 투입되어 적군을 초토화시키는 한국 포병의 핵심 전술무기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절대 오차가 없는 초정밀 명중률을 보장하게 된 차세대 미사일을 KF-22 전투기에 장착해 발사 명령 접수 시 1초 안에 첫 발을 발사하고 1분 안에 도합 8발을 발사하는 더욱 강력해진 지속화력을 보유하게 되며 쌍발 터보팬 엔진은 주엔진이 파손되거나 고장나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 동력 장치를 장착한 뒤 기체에 주입과 미이행는 국내에서 개발한 초경량 티타늄 복합재가 KF-21 전투기를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산 미사일 기술의 향상과 항공기의 발전은 유효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었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초점거리에서 적군을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게 지속적인 개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러한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계 1위 성능을 가진 KF-21 전투기 블록 수리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었죠. KF-22 전투기가 폴란드를 넘어 유럽 시장에 수출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도 이러한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막대한 임무를 위해 수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